깨달음이라고 하면 우리는 초인들이 도달하는 경지를 떠올린다. 에고는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기를 바란다. 그러나 깨달음은 그저 존재와 하나됨을 느끼는 자연스러운 상태를 말한다. 깨달음은 헤아릴 수도 파괴할 수도 없는 그 무엇, 본질적으로는 당신이지만 당신보다 훨씬 위대한 무언가와 연결된 상태이다. 존재와의 연결을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마음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각을 하도록 강요한다. 생각을 멈추지 못하는 건 끔찍한 고통이다. 정신적 소음과도 같은 생각에 지속적으로 시달리다 보면 존재와 분리할 수 없는 내면의 고요함을 발견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낸 거짓 자아가 생기며 두려움과 고통의 그림자를 드리운다. 자유의 출발점은 당신 자신이 소유하는 실체, 즉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당신은 그 실체를 관찰할 수 있다. 그리고 생각하는 사람을 관찰하기 시작하는 순간 더 높은 수준의 의식이 깨어난다. 당신의 머릿속에서 오래된 테이프처럼 몇 년째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생각의 패턴에 가능한 한 자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생각하는 사람을 관찰하는 것이다. 이때 어떠한 판단도 해서는 안 되며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 어떤 생각에 귀를 기울일 때 당신은 그 생각은 물론이고 그 생각의 관찰자로서 자신을 자각하게 된다. 그 순간 의식의 새로운 차원이 열린다. 당신을 지배하고 있던 생각은 그 힘을 잃어버리고 순식간에 가라앉는다. 당신이 마음에 동화되어 마음에 힘을 실어주는 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않기 때문이다. 생각이 가라앉으면 정신의 흐름이 끊기는 순간 무심의 공백을 경험하게 된다. 처음에 그 공백은 아주 짧은 순간 단지 몇 초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 시간은 점차 길어진다. 무심의 상태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순수한 의식의 상태를 자각하게 된다. 이 상태에서는 당신의 존재 자체가 너무나 강렬하고 충만한 기쁨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에 비하면 생각이나 감정, 당신의 육체와 외부 세계는 미미하게 느껴질 뿐이다. 우리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개인적, 문화적 환경을 바탕으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마음의 이미지를 만들어간다. 유령과도 같은 이 이미지를 흔히 에고라고 부른다. 에고란 마음과 자신을 무의식적으로 동일시할 때 생성되는 거짓자를 가리킨다. 에고에게는 현재의 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에고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과거와 미래이다. 과거가 없다면 자신이 누구인지 말할 수 없고 끊임없이 자신을 미래에 투영하며 지속적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그 속에서 해방감이나 성취감을 얻고자 한다. 심지어 에고가 현재와 관련이 있을 때조차도 에고는 현재의 순간을 보지 않는다. 에고는 과거의 시각으로 현재를 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온전하게 인식하지 못한다. 마음이 투영하고 있는
미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현재의 순간을 축소하기 때문이다. 자유로 향하는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현재의 순간이다. 마음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을 부정하고 지금 이 순간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자신을 마음과 동일시할수록 고통은 더 커진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더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에고의 지배를 받는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당신을 마음과 동일시하는 건 시간 속에 갇히는 것이다. 그럴 경우 오직 과거의 기억과 미래에 대한 기대에만 의지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 당신이 과거와 미래에 집착할수록 가장 소중한 시간인 지금 이 순간을 놓치게 된다. 현재의 순간이 당신이 가진 전부라는 걸 깊이 깨달아야 한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이다. 지금 이 순간으로 직접 들어가기 어렵다면 습관적으로 현재에서 달아나려는 당신의 마음을 지켜보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러면 당신이 현재보다 더 좋거나 더 나쁜 미래를 상상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러한 기대감 또는 걱정은 모두 환상이다. 마음을 관찰할 수 있다면 언제든 더 이상 마음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마음에서 벗어날 때 마음이 아닌 또 다른 어떤 것이 당신의 삶으로 들어온다. 바로 관찰하는 존재이다. 마음의 관찰자로 현재에 머물러야 한다. 자신을 마음과 동일시하면 마음은 더 강력해진다. 반대로 마음을 관찰하면 마음은 에너지를 잃고 약화된다. 마음과 자신을 동일시하면 시간을 더 많이 만들어내지만 마음을 관찰하면 시간을 초월한 영역의 차원이 열린다. 깨달음에 도달한 사람들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 모든 관심을 집중한다. 그들 역시 시계가 가리키는 시계상의 시간을 계속 이용하지만 결코 심리적 시간에 얽매이지는 않는다.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진행할 때에는 시계상의 시간을 활용한다. 자신의 목표를 정확히 인식하되 이 순간 당신이 내딛는 발걸음에 모든 주의를 집중하고 그것을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목표에 지나치게 집중하게 되면 지금 이 순간은 더 이상 존중받지 못한다. 지금 이 순간은 그저 미래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정도로 의미가 축소되어 그 본질적 가치를 잃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인생 여정은 더 이상 모험이 아니라 반드시 도착해야 하고 이루어내고 성취해야 할 강박적인 욕구로 변질된다. 더 이상 길가에 피어있는 꽃을 보지 못하고 향기를 맡을 수도 없다.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할 때 당신 주변에서 펼쳐지는 삶의 아름다움과 기적을 놓쳐버리는 것이다. 현재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면 과거가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 미래를 결정하는 것 역시 이 순간에 대한 인식 수준이다. 미래가 지금 이 순간의 의식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면 의식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
당신이 어떤 강도로 지금 여기에 머물고 있는지가 의식 수준을 결정한다. 결국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과거가 소멸하는 유일한 시점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 처음으로 시간을 초월한 의식의 상태를 경험하는 순간, 당신은 시간과 존재의 차원을 오가며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 이 순간에 진심으로 집중하는 시간이 거의 없다는 것을 가장 먼저 깨닫게 된다. 하지만 당신이 현재의 순간에 머물지 못하는 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성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과거나 미래보다는 현재의 순간에 의식을 집중하는 일이 점점 더 빈번해지면 지금 이 순간을 잃어버렸다는 걸 깨달을 때마다 이 순간에 더 머물게 된다. 단지 몇 초 동안만 그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 시계상의 시간 밖의 시각에서 인식하는 것처럼 더 오랜 기간 동안 머물게 된다. 우리는 매 순간 과거를 떠나보내야 한다. 당신에게 과거는 필요하지 않다. 현재의 순간과 관련해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과거에 주목해야 한다. 과거에 얽매인 상태에서는 자신을 찾을 수 없다. 지금의 순간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